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방공장 공장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 NFSC 501A 부속실 제한 설비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NFSC 기준이 12월 1일자부로 NFPC 성능 기준과 NFTC 기술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올리는 컨텐츠가 있으니까 이것은 과거 기준이 되겠네요. NFSC 기준에 맞춰서 부속실 제한 설비는 마무리를 지을 거고, 요 다음 컨텐츠, 요 다음 소방시설부터는 NFPC와 TC 기준을 좀 정리해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FSC 501의 제25조에는 시험 측정 조정 등 관련된 기준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급기갑 제한 설비에 급기 팬, 급기 덕트를 설치하고 각 제형 구역마다 급기 댐퍼를 설치하게 됩니다. 과압을 배출하기 위한 플랩 댐퍼도 설치할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이 설치됐으면은 이것들의 성능, 우리가 차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40에서 대략 60파스칼의 차압 범위를 유지해야 되고, 출입문 개방에 대한 힘은 110N 이하여야 되고, 방염풍속은 몇 메타퍼세크 했어요. 0.5도 있었고 0.7 메타퍼세크도 있었죠. 그죠? 이런 기준들이 적합한지를 시험을 하고 측정을 하고 조정해서 맞춰라 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TAB 과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당시, 현장에서 준공 당시에는 이렇게 TAB 보고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다. 25조 규정에 맞춰서 현장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조, 27조는 간단한 사항인 거고요. 우리 급기갑 제한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별도의 특례 기준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27조에는 재검토 기한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슬쩍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5조 시험 측정 및 조정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TAB라고 합니다. 테스팅을 하고 adjusting 조정을 해서 밸런싱을 맞춰라, 성능을 만들어내라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항에 보니까 제한 설비는 설계 목적에 적합한지 사전에 검토하고 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한 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팬의 용량이든지 아니면 급기 덕트의 사이즈, 이 안에 흐르는 유체, 공기의 유속, 그리고 급기 댐퍼의 위치나 이런 사항들이 적정한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준공 단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축, 우리 초창기에 착공하고 나서 사전에 이 설비가 적정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설계 검토를 하라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배치를 받게 되면은 우리 제한 설비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제한 설비에 대한 부분을 사전 검토서를 받아야 되겠네요. 그죠? 이거는 제3의 업체가 제3의 업체를 선정을 해서 TAB 업체가 되겠죠. TAB를 할 업체. 이것들이 적정한지를 미리 사전에 검토하고 준공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테스팅을 하라.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전에 검토하고 건물의 모든 부분, 건축 설비를 포함한다. 건축의 모든 부분을 완성하는 시점부터 시험 등을 하여야 한다. 사전에 검토하고 준공 단계에는 시험 TAB를 하라는 기준이 이 안에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TAB 할 때는 우리 소방기술사회 홈페이지나 구글에서 검색을 하더라도 제한설비 TAB 수행 절차서라고 해서 어떻게 시행을 해야 되는지 부분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속실 제한설비에 관련된 절차서, 그리고 거실 제한설비도 있죠. 제한설비에는 그거에 관련된 절차서도 있다. 우리 한국소방기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구글에서 검색하셔도 쉽게 다운받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항 한번 볼까요? 제한 설비의 시험 등은, 시험이 뭐예요? 테스팅, adjusting, 밸런싱을 의미를 한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1호부터 한번 볼게요. 이 기준에 의해서 TAB 업체가 시험을 하게 됩니다. 제한구역의 모든 출입문 등의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여기가 급기갑하는 공간이니까 여기가 제한구역이 되겠네요. 그죠? 제한구역에 있는 출입문
등, 이게 있으면 출입문 등이라고 하면은 자, 창문 등도 의미를 합니다. 이거에 열리는 방향이 설계 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 왜냐? 이게 밖으로 열리냐 안으로 열리냐에 따라서 우리 누설량 산정할 때 기준이 달랐죠, 그죠? 자, 우리 0.01, 뭐 0.02, 자, 부속실 재현실로 제형 구역으로 열리는 문의 경우 아니면 바깥쪽으로 열리는 경우 0.01, 0.02 이런 기준들이 있었어요. 자, 이게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다르게 되면은 제형 풍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자, 출입문 등의 크기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크기에 의해서 여기 누설 틈새의 길이를 산정하잖아요. 그죠? 이 길이를 산정하고 면적까지 산정하게 되는데 출입문이 커지게 되면은 누설량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반드시 설계 시와 동일한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산정해야 되겠죠. 급기량과 보충량 등을 다시 산출하고 지금 산정된 회내 용량이 조정 가능한지 아니면 재설계 개수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에요? 사전에 검토를 다 되어야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준공 당시에는 출입문 등에 열리는 부분들이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제2호, 제1호의 기준에 따른 확인 결과 출입문 등의 설계 시와 동일한 경우는 당연히 맞아야 되겠죠. 출입문마다 그 바닥 사이의 틈새가 평균적으로 균일한지 여부를 확인해라. 자, 출입문의 크기나 열리는 방향을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 출입문의 이 바닥 부분에 혹여나 틈새가 크게 발생하게 되면 시공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자, 누설량이 많아지게 될 거니까 자, 그 균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라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래서 편차가 큰 경우에는 출입문 등에 대하여 그 바닥의 마감을 재시공하거나 자, 이 바닥을 재시공하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 여기 이 출입문은 방화문 시험 성적서가 있어요. 그 아랫부분에 방화문 틀까지 들어가 있고 문이 열리는 부분에 여기 실링제가 다 들어가 있어서 자, 보편적으로 기본적으로 균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 출입문 등에 대하여 뭐 균일하지 않은 경우에 편차가 있는 경우에는 자, 재시공하거나 출입문 등의 불연 재료를 사용해 틈새를 조정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3호에 제형구역의 출입문 및 제형구역의 출입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제형구역에 있는 이 출입문, 자, 이 구역이 제형구역이 될 거니까 그 안에 있는 출입문 등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 출입문 그리고 복도와 거실, 자, 이렇게 옥내에서 실내에서 바로 부속실로 들어가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복도를 거쳐 보통 사무실이 되겠죠. 업무시설, 복도를 거쳐서 부속실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복도와 거실 이런 걸 의미를 합니다. 옥내가 복도와 거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제형구역의 출입문과 복도와 거실 사이의 출입문, 요 문이 되겠네요. 그림에 보이는 요 출입문이 될 겁니다. 옥내 사이 출입문마다 제연 설비가 작동하고 있지 아니하는 상태, 자, 급기 댐퍼가 열려서 팬이 동작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 폐쇄력을 측정하라. 자, 이 출입문을 열어놓고 스스로 잘 닫히는지 그 닫히는 힘이 얼마인지를 체크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폐쇄력을 체크를 하라. 다음 넘어가서 4호에 보니까 옥내의 층별로 화재 감지기, 자, 수동 기동 장치를 포함한다. 요거를 동작시켜서 제연 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자, 당연히 해당 층마다 옥내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니 감지기가 있겠네요. 그죠? 자, 요 감지기를 실내에 있는 옥내 감지기를 동작시켜서 아니면 우리 제연 급기 댐퍼에 있는 수동 조작함의 수동 기동 장치를 동작시켜서 팬이 연동되는지를 확인을 하라. 당연히 확인되어야 되겠죠. 자, 다만 둘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자,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가 넓잖아요. 1동, 2동 있고, 자, 지하 주차장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서 각 동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제연 설비를 동작시키기 위한 제연용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게끔 돼 있죠. 그죠? 자, 그런 경우에는 주차장에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제연 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 감지기 작동에 따라 자, 요
감지기이죠. 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 서방 대상물의 해당 수직 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어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자, 지하에 있는 연기 감지기를 동작시켜서 전층에 있는 급기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자, 우리 당연히 개방되면 팬이 연동돼서 돌고 있겠죠. 자, 평상시에는 상용 전원에 의해서 그 전원이 공급돼서 돌아가게 될 건데, 자, 여기서는 비상 전원을 작동시켜 상용 전원을 끊고, 자, 비상 전원을 작동시켜서 급기 배기용 송풍기, 자, 지하에는 보통 급기, 자, 옥상층에는 유입공기 배출용 송풍기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옥상층에 설치되어 있겠죠. 자,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하라. 자, 송풍기의 풍량 정도가 되겠죠. 그죠? 풍량이 적정하게 나오는지, 팬 토출축에 우리 풍량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뚫어서 이렇게 덕트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자, 덕트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은 여기 측정공을 옆에다가 뚫어요. 그래서 측정공을 이 안에다가 넣어서, 피토관이죠. 피토관을 넣어서 풍속을 측정해서 풍량을 측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풍량 등을 측정을 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5호에 보니까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제연 설비가 작동하는 경우 옥내 감지기 등 수동기동 장치를 동작시키면은 제연 설비가 이제 돌아가겠네요. 자, 제연 설비가 돌아가는 상태에서도 테스팅을 하라. 다음 과목의 기준에 따라 시험을 하라. 자, 과목에 보니까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및 계단실의 출입문 등을 개방할 경우, 자, 부속실이 지금 여기죠. 그죠? 부속실, 급기 댐퍼가 설치된 부속실, 제연 구역에 면하는 옥내 출입문, 요 출입문이 될 거고요. 계단실로 들어가는 출입문, 요 출입문이 되겠죠. 그죠? 옥내 및 계단실의 출입문을 둘 다 열어두고 개방할 경우 유입 공기의 풍속이, 자, 제연 설비가 동작을 하게 되면은 요 제연 구역에는 전부 다 급기 가압을 할 겁니다. 자, 출입문이 모두 닫혀져 있으면은 이 전층의 차압의 범위는 대략 40에서 60파스칼 범위를 균등하게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실자가 피난을 하게 되면 부속실의 출입문과 계단실의 출입문을 둘 다 열 수 있겠죠. 그죠? 자, 둘 다 열리게 될 경우에는, 자, 방염 풍속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했죠. 자, 방염 풍속이 적정한지를 체크를 하라. 자, 그래서 방염 풍속 기준은 0.5, 0.7, 0.5, 우리 어떻게 급기가압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잖아요. 자, 보편적으로 0.7에 맞춰서 아파트 단지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으니까 0.7 이상인지를 체크를 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과, 자, 급기구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 해당 제형구역에 설치된 급기 댐퍼의 개구율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건 실질적으로 조정이 불가하죠. 그죠? 자동차 과압 조절은 급기 댐퍼를 설치를 하니 스스로 개구율을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정하진 않습니다. 대신 이걸 하겠죠. 송풍기의 풍량 조절 댐퍼 등을 조정하여, 우리 송풍기 토출축이나 흡입축에는 이 풍량을 조정할 수 있는 풍량 조절 댐퍼라고 해서 보통, 자, VD 볼륨 댐퍼라고 합니다. 이것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해서 많으면은 좀 적게 줄이기도 하고 적으면 좀 더 열어서 풍량을 늘리기도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유입 공기의 풍속은 요 방염 풍속을 측정하게 될 건데, 출입문의 개방에 따른 개구부를, 자, 출입문을 이렇게 그림같이 열었어요. 그러면 출입문의 열린 면적이 있겠죠. 자, 이것을 균등 분할하라 합니다. 몇 개 이상? 10개 이상 지점으로. 자, 그래서 그림과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포인트 이상 포인트를 균등 분할해서 각각의 위치마다 바람이 나오는, 여기 제형구역에서 바람을 밀고 있으니까 열린 출입문 쪽으로 바람이 들어오겠죠. 경기 흐름을 막기 위한 방염 풍속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각 측정 포인트마다 풍속이 위에는 0.2m/s가 나올 수도 있고 아랫부분에서 1.2m/s 좀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자, 이게 다 다를 거예요. 자, 그래서 10개 이상의 지점에서 각각 측정해서 측정 값을, 자, 평균치 10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다 더한 다음에 자, 나누기 10을 하게 되면은 평균 풍속이 0.7m/s냐 0.5m/s 이상이냐를 체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속실의 개수가 보통 20개를 초과하게 되면은 이 방염풍속 측정할 때는 자, 2개 층을 열어서 하게 되고요. 20개 이하의 경우에는 자, 1개 층. 자, 요 아랫부분은 닫고 1개 층만 둘 다 열어서 방염풍속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남옥에 보니까 감옥의 기준에 따른 시험 등의 과정에서 자, 방염풍속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제형구역의 실제 차압이 6조 3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출입문 등에 설치한 차압 측정공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차압 측정 기구를 실측하여 확인 조정할 것. 좀 말이 어려운데, 자, 우리 출입문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제형 구역을 우리 비개방 부속실로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방염풍속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입문을 양쪽 부속실과 계단실의 출입문을 모두 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열리지 않은 다른 구역에 비개방된 부속실이 있는 겁니다. 출입문이 열리지 않은 이런 부속실을 우리가 비개방 부속실로 명칭을 하고 있고요. 이 구역의 실제 차압, 자, 평상시에는 문이 다 닫혀져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자, 40에서 60파스칼의 범위를 유지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피난을 하기 위해서 한 층, 2개 층이 문이 열리게 되면 이 40에서 60파스칼이 당연히 다운될 수밖에 없겠죠. 구멍이 나게 된 거니까. 자, 풍선에 실구멍이 나서 바람이 슉 빠지게 되면은 풍선 안에 압력이 낮아지듯이 전체 압력이 균일하게 유지되다가 몇 개 층이 열리게 되면은 당연히 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그 압이 떨어질 건데 이 기준 차압에 자, 70% 미만이 되면 안 된다는 게 6조에 관련된 기준 사항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방염풍속을 측정하기 위해서 출입문을 열었을 때 여기 비개방 부속실에 발생된 차압이 기준 차압을 만약에 50파스칼로 우리가 설계를 했다. 자, 그러면 이거보다 압력이 떨어지게 될 건데 떨어지더라도 70% 미만 이하로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차압을 50파스칼로 했으니 70%면은 57이 35파스칼이 되겠네요. 자, 50파스칼의 경우에는 35파스칼 이하로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기준 설계 차압을 40파스칼로 설계를 했다. 그럼 그거의 70%니까 4, 7, 28, 28파스칼 이하로 과도하게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자, 비개방 부속실 차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측정을 할 때 자, 보통 차압이라고 해가지고 급기 댐퍼에 붙어있는 차압계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비개방 부속실의 차압을 측정을 할 때는 출입문 등의 차압 측정공을 설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급기가압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지금 계단실인 거고 요 안쪽으로 가면은 세대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옥내이기 때문에 차압은 여기 화재실 옥내와 여기 제형구역 간의 차압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출입문에 보면은 이렇게 차압 측정공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 자, 그래서 부속실과 실내 측에 이렇게 홀을 뚫어서 이게 대략 5mm에서 6파이 정도, 6mm 정도 구경이 될 겁니다. 자, 거기에 차압 측정공을 뚫어서 차압 측정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갖다 대게 되면은 이 안에 실내와 여기 제형구역 간의 사이에 차압을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차압 측정공도 자세히 보시면은 아파트 단지에 만약 여기 한 세대에 자, 이쪽에 한 세대, 또 이 반대쪽에도 다른 세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세대마다 설치하진 않고요. 하나의 제형구역에 하나의 세대에서, 그러니까 한쪽 세대에만 있으면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장에서는 해당 층의 꼭대기 층에 올라가서 옥내에 있는 감지기를 동작시켜서 자, 문이 다 닫혀져 있는 상태겠죠. 자, 팬을 연동시킵니다. 그래서 꼭대기에서부터 하나 계속 내려오면서 전층의 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차압
을 측정하게 되고요. 그럼 전층의 차압이 몇 파스칼인지 40에서 60파스칼 범위, 설계 차압 안에 범위 안에 들어와있는지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팬으로부터 가장 높이 멀리 있는 곳에 마찰 손실이 크니까 먼 곳에서 출입문을 열어두고 부속실 개수가 20개를 초과하면 2개 층, 그 이하면 1개 층을 열어서 자, 방연 풍속을 또 측정하게 되는 거고요. 자, 방연 풍속을 측정하고 난 다음에는 자,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다시 위에서부터 한 사람이 계속 내려옵니다. 자, 내려오면서 우리 옥내에 설치된 차압종을 통해서 비개방 부속실의 차압을 또 측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한 라인을 테스트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만약에 또 현장에서 테스트를 하는데 요 문을 열어놓고 테스트하는데 만약 이 안에 있는 작업자가 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압이 또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TAB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모두 퇴근한 후에 보통 6시 이후 저녁 이후에 야간에 이런 테스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TAB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팬룸에 가서 팬의 풍량도 측정해야 되고 이게 또 만만치 않은 작업들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 개념을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목에 보니 제형구역의 출입문이 모두 닫혀있는 상태에서 제연설비를 가동시킨 후 자, 제형구역의 모든 출입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을 측정하라. 자, 우리 출입문에 모두 닫아 놓은 상태에서 감지기를 동작시키면은 급기 댐퍼가 열리게 되면서 팬이 동작되면서 자, 급기 가압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적정 차압이 40에서 60파스칼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안에 압력이 있으니 이 압력이 옥내 쪽으로 작용할 거잖아요. 그럼 이 옥내에 있는 제실자가 이 출입문을 열려면은 이 제형구역의 압력을 이겨내고 열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 문 개방에 필요한 힘이 몇 뉴턴이었어요? 자, 110 뉴턴 이하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6조 2항에 보면 제한 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경우는 110 뉴턴 이하로 해야 된다. 자, 근데 이것도 좀 높은 힘이라 좀 낮추는 개념이 더 좋다. 자, 개방력의 적합한지를 여부를 확인하고 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너무 과압이 발생돼서 올라가 있다. 110N을 초과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풍량을 좀 줄이는 대책을 해야 되겠네요. 아니하는 경우에는 급기구 개구율을 조정하던가 이건 어렵다고 했죠. 자, 플랩 댐퍼와 설치하는 경우에 한다. 자, 플랩 댐퍼도 설치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자, 풍량 조절 댐퍼. 자, 거의 99% 이상 풍량 조절 댐퍼 팬 토출축이나 흡입축에 설치된 풍량 조절 댐퍼로 개구율을 조정해서 풍량을 조정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풍량 조절용 댐퍼 등의 조정에 따라 적합하도록 조치를 하라. 자, 그래서 이제 차압을 측정하고 방연 풍속도 측정했더니 또 비개방 부속실이 차압이 안 나오네. 그러면 또 풍량을 적정하게 나오게끔 계속 여러 번 반복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체크가 다 안 되겠죠. 그죠? 테스트하고 조정하고 밸런싱을 맞추고 이게 계속 반복하게끔 되어 있다. 자, 가목의 기준에 따른 가목 기준은 방연 풍성을 측정할 때였습니다. 시험 등의 과정에서 부속실에 개방된 출입문이 자동으로 완전히 닫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 방연 풍속을 측정하기 위해서 출입문을 열었어요. 자, 그럼 열었으면 이 출입문이 사람이 피난하고 나면 자동으로 다시 다 닫혀야 되겠죠. 그죠? 부속실에 개방된 출입문이 자동으로 완전히 닫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당연히 여기 부속실로 들어가는 출입문은 압력이 이렇게 작용하니까 잘 닫혀요. 자, 계단실 출입문은 압력이 이렇게 밀고 있으니까 잘 안 닫힐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계단실로 들어갔던 출입문이 열렸다가 다시 닫힐 때 완전히 닫히지 못하고 여기 틈새가 살짝 벌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자, 그런 것들을 조정해야 된다. 항상 어떻게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제26조입니다. 설치 유지 기준의 특례라고 있어서 자, 우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기존 건축물이 증축은 뭐예요? 건축의 면적을 높이거나 층수를 높이거나 연면적 높이 그런 걸 높이는 걸 증축이라고 하죠. 자, 개축은 자, 건축물의 일부를 부수고 그죠? 아니면 부수고 일부 아니면 또는 전체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순 다음에 다시 축조하는 것 기존 건물과 동일하게 자, 대수선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라고 해서 자, 벽, 기둥, 보, 바닥, 뭐 주계단 이런 것들의 일부를 변형, 수선할 때 하는 행위를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 기준의 범위는 저 안에 좀 세부적으로 달리 있고, 자, 이렇게 대수선하는 경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자, 이런 설비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범위가 또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존 건축물에 이런 거를 할 때 있던 것을 다시 수정할 때는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하여야 할 특별 피난 계단실 및 부속실 지연 설비의 배관 및 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공사를 뭔가 추가하고 범위를 조정해야 되는데 너무 안 나와. 설계값도 안 나와. 자, 그런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뭐예요? 이 우리 부속실 지연 설비 설치 유지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특례 기준을 두고 있는데 자, 이것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다. 그죠? 거의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하지만 정말 곤란한 경우에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어디 관할서로 가서 협의를 해볼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검토 기한. 자, 소방청장은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이 관련된 법규가 적정한지 여부들을 확인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 개선 등의 조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NFSC가 뭘로 바뀌었다? NFPC와 NFTC 기준으로 바뀌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능 기준은 우리 소방청 고시 기준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하기가 꽤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뭐 적게는 3개월, 뭐 5개월, 6개월도 걸린다고 하니 자, 새로운 신제품, 신기술이 나왔을 때 적용하는데 너무 늦다. 자, 그래서 기술 기준을 만들어서 자, 얘는 고시 기준이 아닌 공고 기준으로 법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3에서 6개월 걸리던 이런 기준들을 빨리 넣어서 우리 신제품 또는 신기술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화재안전 기준 내용이 바뀌었냐? 바뀐 건 아니다. 그대로 다 들어가 있대. 좀 더 구분해서 세분화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NFSC 501A, TAB에 관련돼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다른 설비를 선정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